신부가 사라진 결혼식 다음날 지혁은 달력을 찢어버리진 않았는데요. 대신 새 노트 첫 장에 커다랗게 두 단어만 적었습니다. 책임과 회복. 글자가 어색할 정도로 굵었고 펜끝이 종이를 살짝 파고들 만큼 눌러 썼습니다. 지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체면일까 관계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그리고 바로 답을 못했습니다. 답을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확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혁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람부터 세우고 다음에 명분 그 다음에 돈. 이 순서를 어지럽히면 무너진다는 걸 이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정우영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문장은 간단했는데요. 이야기합시다. 지혁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고 회의실 공기는 이미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둔 듯 딱딱했는데요. 정우영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사람이 떠난 건 유감일세. 하지만 능력은 남는 법이지. 익숙한 어휘였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지혁은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능력을 함께 쓰시자고 하러 왔습니다. 정우영이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지혁은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그 제안서에는 외장 마감 대체 수급 체계와 현장 리스크 매뉴얼 개편 그리고 하도급 계약 결제 로그 표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안서 말미에는 짧은 단서가 붙어 있었는데요. 문서 삭제 관행 아웃. 정우영이 그걸 보고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혁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재진 씨가 과거 발주 오류건 문서 삭제 요청을 여러 차례 구두로 남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관행을 끝내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려면 기록부터 보호해야 하니까요. 정우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묻습니다. 대신 자네는 이걸 해서 뭘 얻을 수 있지? 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기회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책임질 수 있는 권한. 도망과 선택이 헷갈리던 사람에게 지혁은 드물게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결론은 그 자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대신 보류라는 명료한 답이 떨어지고 보류 뒤에는 관찰이 붙습니다. 자네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보겠네. 그리고 지켜보겠네. 정우영은 그렇게 말했고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은 이미 관찰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한편 정보화는 조용했습니다. 사라진 다음 날부터 휴대폰을 꺼둔 게 아니라 받을 사람에게만 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혁이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도 이상하게 들떠 보였고요. 보아가 향한 좌표는 두 개였는데요. 하나는 과거의 사람, 다른 하나는 현재의 권력. 그녀가 전 남자친구를 찾아간 건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빚 그리고 현재의 폭로가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는 그가 갖고 있다는 내부 결제 캡처의 출처를 따져 묻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걸 보냈어?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돌아옵니다. 돌아갈 생각 있으면 이거 먼저 정리해. 나도 더 이상 위험해지고 싶진 않아. 보아는 깨닫습니다. 폭로와 보호가 한 몸처럼 붙어있다는 걸요. 어떤 폭로는 반드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던져지고 그 보호는 다른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아는 처음으로 아버지 정우영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문서 없애면 안 돼요. 어떤 오점은 기록으로 남겨야 고칠 수 있어요. 짧았지만 그 메시지는 정우영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관망하지 않기로 합니다. 어머니 고성이의 서랍을 잠근 열쇠가 바뀌었는데 성재는 누가 바꿨는지 굳이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를 묻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키려는 건 체면이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고성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문은 관리하는 거야. 감정은 사고를 부르고. 성재는 웃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고일게. 그 말은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처음으로 어머니의 질서를 시험하겠다는 선언이었고요. 그 선언의 첫 행선지는 지은호였습니다. 성재는 사무실이 아니라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로 찾아갑니다. 카페 구석 늘 앉던 자리. 성재는 먼저 묻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지은호가 웃습니다. 선배 말투가 왜 갑자기 사람 같죠? 성재는 그 말이 고맙습니다. 그동안 말을 너무 정답으로만 배워온 자신이 낯설어서요. 그는 오늘만큼은 정답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은호후배, 누군가 은호후배를 지켜보고 있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근데 오늘은 제가 지켜볼게요. 이 문장은 지은호를 울리지 않는데요. 대신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기댈 벽이 아니라 서있을 바닥을 확인하는 느낌. 그게 요즘 지은호에게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에게 또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옵니다. 익숙한 신숨소리. 학생, 그때 학생 덕분에 잘 버티고 고맙다고 했지?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차례야. 전화는 그 말만 남기고 끊기는데요.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도 발신을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통화 기록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흔적은 고성이 라인과 하늘건설 내부 그리고 외부 언론을 아주 조금이나마 연결하는 실마리처럼 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보고서를 쓰는지, 그 보고서가 누구 손을 건너는지, 이 경로가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보호자인지가 흐려지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경로가 이어진다는 사실만 놓고 가겠습니다. 영란은 여전히 고요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요는 연습이었고 두려움의 반대편이었습니다. 작업실 앞에 하얀 꽃다발이 또 놓였고 이번 쪽지에는 도안번호 같은 숫자만 적혀 있었는데요. 영란은 쪽지를 찢지 않습니다. 대신 사진을 찍어 지환에게 보냅니다. 답장은 짧습니다. 경로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루트씨. 지환은 말이 조금 줄었습니다. 버벅이던 말 대신 절차를 말하게 되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은 오늘자로 갱신했고 출입 로그는 보관합니다. 간격 유지하시고 예상 도달 시간 7분 전에는 반드시 본관 안쪽으로. 영란은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꼭 괜찮다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요즘 배웠습니다. 구체성이 위로가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지환은 그날 처음으로 동선을 바꿉니다.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고 그 빈 공간으로 그림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생각보다 서툴렀습니다. 잡히지 않으려면 예측을 깨야 하는데 그림자는 예상 가능한 공포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코너에서 마주선 순간 지환은 짧게 말합니다. 스토커인가요? 당신. 그림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신 종이봉투 하나를 내미는데요. 봉투 안에는 2장. 하나는 하늘건설 발주 오류 리스트,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 조합표. 이미 우리가 언뜻 봤던 그 종류의 종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좌측 하단에 낯선 이니셜이 찍혀 있었습니다. MS. 이니셜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궁금증만 커져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수빈은 자신의 채널 로고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출연했던 영상은 여전히 상단에 걸려있고 댓글에는 여전히 커플 추측과 가문 이야기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수빈은 그걸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핀 고정 댓글을 새로 올립니다. 사실은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짜예요. 짧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더 오릅니다. 광고 제안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정 요구도 들어옵니다. 어디선가 아주 정교하게 작성된 공문이 도착했거든요. 내용은 대략 회사 이미지 훼손과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서명은 법무팀. 수빈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웃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로 가야지. 수빈이 택한 건 지우거나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정면 돌파였습니다. 저희는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 대사가 뭔가 큰일들이 생겨나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말이 기록으로 바뀌는 순간 기록은 무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수빈은 이번에는 무기 대신 방패로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지환은 조용히 벽지를 다시 붙였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남기고 간 흔적을 떼어낸 자리, 그 자리의 공기가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저녁엔 이상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잔을 돌리다가 이상철이 먼저 털어놓습니다. 아버지도 요즘 모른다는 말이 많다.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용기일 때가 있어요. 모른다고 말하면 다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상철은 웃습니다. 너 말이 참 어렵다. 둘은 어려운 말을 쉬운 마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인지 다음날 이상철은 오랜 동료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문부터 해볼게. 정식 자리는 나중에. 자존심과 책임 사이에서 이상철도 순서를 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부터 세우고 다음에 명분. 아들이 쓴 노트 첫 장을 본 적은 없지만 같은 순서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고요. 오재진은 조용히 IT팀에 전화를 합니다. 지난번 그 결제 로그 보관 기간 규정 어쨌죠? 파기해도 되죠? IT팀 직원은 파기 요청을 문서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오재진은 웃습니다. 그래요, 문서로 올립시다. 그리고 문서로 올립니다. 그 문서 자체가 로그가 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모르는 척합니다. 후반부 이 문서 마이너스 로그의 역전이 통쾌한 한 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그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아주 예쁘게 프린트해 들고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칼로 쓰려 하고 누군가는 방패로 쓰려 하고. 칼과 방패의 용도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이 성재는 고성이에게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묻습니다. 어머니, 멈출 수는 있어요? 고성이는 미소만 짓습니다. 성재야, 멈추는 건 후퇴야. 성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넘지 말자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이 대화가 두 번째 클라이맥스로 밀어올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과 말의 전쟁이 아니라 선과 면의 전쟁. 고성이의 세계는 면으로 움직이고 성재의 세계는 선으로 버팁니다. 면은 넓지만 선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상처는 선이 내고 책임은 면이 져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은 제안서의 답을 기다리면서도 기다리기만 하진 않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뛰고 거래처 공장장을 만나 딱 3일만 공정 순서 바꾸자고 설득합니다. 공장장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예전에 그 대리가 하던 말이랑 똑같네. 지혁은 얼굴이 뜨거워지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그 대리가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오만이 아니라 재등록에 가깝습니다. 자기 이름을 다시 현장에 넣는 일. 그 이름이 지금 누구에게는 상처의 이름이고 누구에게는 기회의 이름이니까요. 성재는 이를 더 엮습니다. 오전에는 지은호, 오후에는 수빈, 밤에는 지혁. 셋의 공통분모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록. 수빈에게는 편집본은 길게, 원본은 따로 보관하라고 조언하고 지혁에게는 모든 결제를 일단 스캔으로 남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는 가장 조심스레 부탁합니다. 불쾌한 메일, 메시지, 전화 하나도 지우지 말아요. 그게 다 당신 편이에요. 성재의 이 실무적 친절이 어디서 훈련되었는지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성이에게서 봐왔죠. 아이러니하게도 성재는 그 기술을 반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조이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도구로. 그리고 파라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우영이 들어옵니다. 그 뒤에 회장님의 최측근 비서가 서 있습니다. 지혁은 의자를 반쯤만 끌어당깁니다. 정우영의 말은 짧습니다. 조건부 승인. 대신 오늘부터 모든 기록을 공유합니다. 지혁이 즉각 묻습니다. 누구 와요? 정우영은 뒤에 비서를 슬쩍 봅니다. 우리 비서실 사람이야. 믿어도 되네.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가족들에서 상황을 설명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던 그 잔상이 스칩니다. 약속을 바꾸는 것도 용기지만 약속을 지키는 건 더 큰 용기일 때가 있어요. 오늘 누가 약속을 바꾸고 누가 지키는지 의자가 정리되면서 결정됩니다. 지혁은 받아들입니다. 기록을 공유하되 삭제는 금지. 이 한 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지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는 지환이 봉투에 이니셜을 역추적합니다. MS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파일 라벨이었습니다. 미러 세이프 내부 자료를 외부의 거울처럼 복제해 보관하는 안전 레이어. 누군가 내부에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고 그 그림자가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거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미친 요소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우영은 더욱이 아닐 것 같고, 낯설지 않은데 범인으로는 떠올리지 않았던 사람. 가문엔 속하지만 가문처럼 살고 싶어 하진 않던 사람.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영라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환은 그 무너짐을 감추기 위해 등을 조금 더 크게 세웁니다. 여기서부터는 법입니다. 지환의 이 말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수빈은 라이브를 켭니다. 썸네일에는 사실 확인 라이브라 적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쏟아지고 채팅창은 불이 납니다. 수빈은 과장된 표정 하나 없이 말합니다. 오늘은 누굴 욕하러 온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록하고 책임질지 얘기하려고요. 그리고 딱 3가지를 제안합니다. 1편집전 원본 보관, 이익명 제보 실명 확인 후 공개, 3가족 사안은 시차 두고 공개. 단조로워 보이는 세 줄이 업계의 어두운 습관을 조용히 흔듭니다. 라이브가 끝나갈 때쯤 수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자 표시 제안. 내용 그 원본 나도 갖고 있어. 자막이 깜빡거리는 그 순간 화면은 어둡게 전환됩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만 남기고요. 성재는 밤 11시에 어머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오늘은 내가 사고일게. 대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읽힌 표시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통화가 옵니다. 발신자 고성이. 첫 마디는 단호합니다. 성재야, 너의 선은 어디까지니? 성재는 침을 삼킵니다. 사람이 다치기 전까지요. 고성이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 짧은 숨소리가 예고편의 마지막 숨막히는 끝을 보여줍니다. 성과 면, 칼과 방패, 사랑과 가문이 서로의 경계를 연필로 그어놓고 이제 지우개를 들 준비를 하는 소리처럼요. 지혁은 회의실 불을 혼자 끕니다. 문 앞에서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발신자 표시 제안. 메시지는 한 줄입니다. 좌표 업데이트. 이번엔 새 곳이야. 지혁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대신 기록 버튼을 누릅니다. 녹음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순간, 사람이 다시 사람을 믿게 해주는 최소한의 달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그리고 낮게 혼잣말합니다. 그럼 책임지자. 이번화 멈추면 무너지고 달리면 부딪힙니다. 칼을 들 사람들이 많아졌고 방패를 고르는 사람은 더 늘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선택이 사람을 지킬지 직접 확인하실 시간입니다.